네, 방청객분들과 함께하는 뉴스룸 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를 좀 해드릴 텐데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빼먹었습니다. 아, 선물. 몇 분을 네,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네. 몇 개 좋은 댓글들을 소개하고 그중에 2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유튜브 시청자 중에 저희가 영화 상품권 오. 2장씩 보내드립니다. 2장씩? 예, 예. 네. 많지는 않습니다. 2장.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주로 20, 30대가 많으시다고 제가 또 들었고 앵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와 계시다고 하고 또 잡지를 만드는 대학생분들도 와주셨고 예. 극작과 학생들도 와주셨고 대학생 홍보대사 분들도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들 닉네임을 하나씩 정해서 달고 오셨네요. 예. 새싹 네, 사람. 스카이 콩콩님도 계시고. 앵커를 희망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가 요거는 2, 30분 정도 몇 가지 주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가볍게 본인 얘기들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20분 정도 오픈 뉴스룸이 끝나면 거기까지 다 실시간으로 연결되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네. 뭐 견학 비슷하게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마련했습니다. 혹시 앵커 희망하신 분은 얘기하시면 세트에 앉아서 할 수도 있어요. 대신 방송은 안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앵커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 안 하셔도 저기 왠지 보이네요. 그래요? 정장을 딱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 잠시 후에 만나 예.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특별 깜짝 손님 벌써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카타르 현지에 가 있는 온누리 기자를 저희가 예. 전화로 연결해 보기로 했거든요. 네. 지금 혹시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온누리 기자 나와 여보세요? 있나요? 네, 온누리 선배. 네, 여보세요? 네, 고생 많으시죠. 어제 우루과이전 아닙니다. 네. 무승부였는데 혹시 온누리 선배가 뽑은 네. 명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손흥민 선수 그 아쉽게 빗나간 슛이 있었는데 네. 그 장면이 일단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나상호 선수, 사실 나상호 선수가 들어갔을 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황희찬 선수 대신. 네. 근데 나상호 선수가 패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상호 선수의 패스들도 기억이 나고 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때 정말 그 관중석이 막 들썩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좀 기억이 납니다. 예. 같이 들썩이셨죠, 온누리 선배도? 기자석도 진짜 술렁였어요. 드디어 이제 쓰는구나, 진짜 실전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강인 선수가 활약을 할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역시 잘하더라고요. 네. 혹시 최고의 선수를 한 명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어제 경기에서요. 네. 너무 다 사실 저는 어제는 진짜 못하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김승규 선수라든지 좀 꼽고 있는데, 네. 저는 나상호 선수가 어제 그렇게 잘해줄 줄을 사실은 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나상호 선수를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오픈 채팅창 통해서 미리 네.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요. 그 SNS에, 온누리 기자 SNS에 카타르 마포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제 붉은 악마 팬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응원이 거의 그냥 일방적인 우리 홈 경기장의 응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우루과이 팬들도 많이 왔습니다만 우루과이 팬들과 그 우리 팬들의 어떤 기세를 보자면 한 2대8, 3대7 정도로 네. 붉은 악마의 기세가 월등했어요. 역시. 그래서 이거는 홈 경기장 같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혹시 뭐 온누리 기자에게 온누리 기자가 뉴스룸에 스포츠 네. 완전 전문 기자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김연아 선수를 취재했고 또 월드컵부터 뭐 다 아주 사실 저희가 어제도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미리 저희한테는 살짝 귀띔을 해요. 근데 이거 너무 노출되면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좀 몇 가지 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물어볼 게 있으신 분들은 네, 궁금한 거 손을 들고.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미리 받은 질문부터 해볼까요?
이걸로 일반 관객보다 네. 취재 기자로서 얻는 혜택이 있다면 이거 혹시 누가 주신 거죠? 제 오프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 직접 물어봐 주세요. 내가 물어봤긴 했지만 로다주님. 방송상 한번 다시 물어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리나요? 말하는 네. 게? 아, 네, 네. 네, 취재 기자분으로서 경기 관람하시다 보면 온전히 경기를 즐기실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일반 관객들보다 취재 기자가 갖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기자? 네. 예. 잘 네, 들었죠? 예.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냥 여기도 이 월드컵도 사실 기자들은 어떤 경기를 가서 보려면 티켓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티켓이 나오면 저희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무조건 모든 경기를 다 갈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보고 싶은 경기들, 예를 들면 뭐 독일 스페인전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을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것. 예. 그런 게 진짜 뭐 돈을 주지 않고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혜택인 것 같고, 또 선수들이 경기가 끝났을 때 믹스존에 가서 선수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예. 네. 그게 만약에 축구 팬이라고 하면 축구 팬으로서는 정말 굉장한 혜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답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그게 비단 우리 대표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메시 선수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호날두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떤 혜택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와주신 분들도 어제 경기 다 보셨죠? 혹시 보시면서 온누리 기자한테 뒷얘기 같은 거 궁금한 거 있는 거 물어보실 분 계실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선수에 대한 얘기라든지? 없을까요? 네. 예. 잠시만요. 마이크를 한번 드리겠어요? 김소연님 맞으신가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소연입니다. 강소연님이세요? 네. 저는 어제 축구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되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전이 되었는데 이제 이강인 선수 직접 이제 투입됐을 때 보셨을 때 네. 그때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또 궁금하고. 아까 잠깐 들썩였다고 예.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누리 선배? 뭐 경기장이 뭐 술렁인 거는 물론이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뛰는데 막 관중석에서 어제 그 마포구 상암동 경기장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강인을 굉장히 여러 번 연호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역시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21살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응원에 기가 죽는 게 아니라 힘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장에서 진짜 주눅을 하나도 안 들고 뛰는데 너무 약간 감동적이었고, 또 어제 한 선수가 또 이강인 선수한테 약간 태클을 하고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믹스존에서 질문을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뭐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뭐 축구에서는 나올 수 있는 장면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의 그런 어떤 젊은 선수의 패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오늘 기자 여기 스튜디오에 지금 약 30명 정도가 와주셨는데요.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신 이 방청객 분들에게 한마디 좀 전하시죠. 축구 선수들은 아니지만 갑자기 엉금 없는 질문이어서 좀 그렇죠. 근데 칠판 보고 얘기하려니까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고. 네. 버릇이 돼서 자꾸 뭔가 봐야 되는데 네. 칠판이어서. 예. 네, 저는 이제 축구 대표팀 훈련을 보러 갈 텐데요. 네. 예. 저는 축구 취재하러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게 2경기에다가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경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집에 늦게 갈 수 있게끔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특파원들이나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 행사나 아니면 국제적인 뭐가 있을 때 해외 가면 기자들이 힘들어요. 그쪽 일과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분 워싱턴 특파원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쪽 일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깨서 그때부터 일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기자도 거기 일정 따서 카타르의 시차에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라고 또 여기 거 맞춰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지는 편입니다. 근데 데스크들이 잘 때인데 이거 별로 안 따집니다. 시차 봐서 아침에 발포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저쪽은 6시다. 6시면 일어났겠지. 그러고 전화하고. 선배가 그러시나 보죠?
저는 정치부였기 때문에 다 국내에 있었어요. 다행히 국제외교안보가 아니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톡으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많이 오셔서 잠깐 와서 보니까 스튜디오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네. 소감이? 여기 저기 몇 분 계세요. 대전 돈가스면 대전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혹시 직접 운영하시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대전에서 왔는데 아, 이제 대전에 현재는 오셨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돈가스라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좋아해서. 3-4번 정도 먹거든요. 아, 진짜로요? 아,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지었습니다. 일주일에 돈가스 3번이면 우리 딸이랑 비슷하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더 좀 폐쇄된 방식일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더 열려 있어가지고 어. 되게 시원하다라는 시원해요. 느낌 네, 받습니다. 보통의 스튜디오는 아마 스튜디오 저분들 가보신 분들은 다르죠, 다른 방송국이랑 조금. 네. 어떻게 다른지. 마이크를 좀 주실까요? 네, 이것도 인연인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가본 곳은 MBC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되게 스튜디오가 그냥 그 스튜디오만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예. 방청객이 있을 그런 자리는 없고 그냥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없고 되게 그 스튜디오만을 위해 있는 공간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 MBC만 가봤으니까 예. 다를 수는 있겠는데 되게 분위기가 달라요. 네. 혹시 두 곳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긴 JTBC입니다. 제가 대답 잘하셔야 될지 합니다. 몰라요. 컵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 안 쓰고 새싹님, 새싹님인데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굳이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 다르니까. 특징이 다르죠. 네네. 대부분의 스튜디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적이고 약간 막혀 있어서요. 사실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방음문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게 약간 오픈돼 있는 공간이어서 그런 건 좀 특징이 다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엊그젠가 천둥이 칠 때는 맞아요. 천둥 소리가 하마터면 들어갈 깜짝 뻔한 놀랐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합니다. 혹시 스튜디오나 이런 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이 또 있으십니까? 첫 줄은 항상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있어서 카타르시스님, 예, 오, 예. 마이크 드릴까요? 일단 저는 살면서 이런 곳을 처음 와봤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오면서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막 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앵커분들을 비롯해서 스태프들도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보다 마음 편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의견 저희가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얘기로는 어제 월드컵 때 배달료가 상당히 많이 비쌌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네. 어떨지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오픈톡이라고 했는데 일단 뭐 오픈 채팅창이 준비가 되나요? 예. 일단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그 부분도 또 몇 분 선정해서 또 일부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칠판에 돌리면 네, 어제 칠판에 경기 보면서 혹시 뭐 드시면서 보셨나요? 뭐 드셨어요? 치킨이요? 잘 도착하던가요? 포장해서 들고 오셨어요. 저기 있네요. 대부분 치킨 주문해서 드신 거죠? 예. 혹시 뭐 거리 응원 나갔다 아니면 난 집에서 봤다. 혹시 거리 응원 나가신 분 계십니까? 오, 거리 응원 어떠셨어요? 에렐님? 최엘모님. 예. 네, 어제 사실 가려고 갔던 건 아니고 그냥 네.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광화문에서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가게 돼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또 제가 그 01년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02년생 그 2002년 때 월드컵 진짜 재밌었는데 예. 못 봐서 너 진짜 아쉬웠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재밌다고 얘기했고 그런 월드컵에 대해서 정말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고 같이 응원송을 부를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왜 이렇게 거리 응원을 하는지 알겠다 하는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리 응원하신 분 얘기 들었고 아마 또 더 계실 텐데 손 들면 시킬까봐 이제 안 되신 것 같고 그죠? 혹시 예 고맙습니다 채무님. 댁에서 뭐 이렇게 다들 뭐 음식 주문해놓고 가족들이랑 또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많이 보시죠? 네. 앞에 저기 전진님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셨는데 전진은 닮았다고 해서 혹시 본명은 아니시죠? 저 본명입니다. 아 본명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좀 닮기도 하셔서 예. 아닙니다. 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축구? 저 어제 친구랑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치킨이 시켜서 먹었는데 이제 예. 포장해서 먹었는데 이제 제가 9시 반에 예약해서 미리 시켜서 먹었는데 네.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치킨 언제 되냐? 이게 2시간 걸려서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제 저희는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는데 예. 이제 어르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좀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럼 어제 배달료가 많이 올라서 사실 거기에 대한 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도 있으신 분도 있는데 예, 전진님 고맙습니다. 예.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오픈 채팅창으로 미리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배달비가 8,000원대라도 3시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10,000원이면 음식값 이상인데 안 먹는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4년마다 돌아오는 큰 이벤트니 값진 추억이라 생각하면 비싼 가격도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배달 대신에 마트에서 미리 사놓기도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8,000원대라도 3시간 기다릴 수 있다는 의견 주신 분이 혹시 우리 작가님이 주신 건가? 예. 혹시 오픈 채팅방에 의견 주신 분 계십니까? 익명을 아니면 원하시나요? 나는 뭐 8,000원대라도 어제는 특별한 날이니까 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의견 주시면요. 없으시네요. 네. 아니,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예. 아 너무 비싸다. 김소연님. 강소연님. 죄송합니다. 강소연입니다. 제 눈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니까 네. 노안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강소연님.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예. 그 배달비가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배송 어제같이 특별한 날에는 배송이 빨리 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저도 오픈 채팅방에서 그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배달료가 너무 물론 좋은 의미로 저희가 또 치맥 문화가 있으니까 예. 즐기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또 그 운전 기사분님들의 뭐 사고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도 2시간 동안 예. 예전에 좀 되긴 했지만 축구를 보려고 치킨을 주문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치킨이 안 와서 제가 직접 이제 매장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제 사장님 두 부부셨는데 다투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문이 오류가 나서 주문이 오류가 나가지고요. 네 너무 주문이 밀려서 종이가 막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에서 예. 다투시고 계시는데 정말 눈치가 보일 정도로 제가 치킨을 먹지 못했지만 예. 결국에는 저도 이제 너무 밀려서 먹지 못하고 이랬던 경험이 아마 있다 보니까 그 마트에 저는 이제 대체해서 예. 이렇게 좀 즐기는 편입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라이더 분들도 그 시간에 축구를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 네. 그래서 그랬을 그런 생각이 것 좀 같아요. 들더라고요. 이게 네. 좀 가격이 올라도 사실 난 안 하고 그냥 나도 축구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네. 같아요. 예, 예. 혹시 다른 의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사실- 다 같이 약속하고 오셨나요? 스튜디오에 사실 처음 와서 약간 좀 서먹하시죠? 옆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알 수 없고 이럴 때는 콕 찍어서 아니 방청객분이 계시네요. 아이고. 난 전문 방청객이십니까 혹시? 예, 방청객분님 의견을 방청객의 의견은 어떤지 방청객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달료에 관해서요. 예, 예. 저는 그래도 특별한 행사니
그래도 기본 배달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냥 그런 날에 한해서는 좀 기분 내서 배달료를 인상해야 또 예. 먹고 싶은 배달분들의 그 욕망을 참으면서 그래도 일을 하시는 그분들의 노고를 좀 취할 수 있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배달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방청객이신데 스튜디오 와서 보시면 어떤지. 스튜디오요? 네. 스튜디오 너무 멋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뒤에 분이 뭐라고? 멋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일행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그만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고는 여기 뒤에 여기 월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TV 보면은 이렇게 화면 나오고 거기에서 뭐 앵커나 기자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월에 좋은 원하시는 그림을 띄워드릴 테니까 기념사진 찍고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안나경 앵커에게 뭐 물어보고 싶으신다. 뭐 배달료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크게 손들고 얘기할 건 없다라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안나경 앵커에게 뭐 물어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아이고. 예, 새싹님. 새싹님 그럼 아까 하셨으니까 아까 뭐 각자 특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기 뒤에 손 드시면 유호균님. 예. 뒤에 또 의견을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JTBC 뉴스를 봐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저녁 메인 앵커로 하고 계신 걸 저는 이제 잘하면서 봤는데 그 혹시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있는 비결 아니면 실력을 쌓은 뭔가 비결이랄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잠깐만 나와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왜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네. 갑자기? 예. 네, 잠깐만. 제가 짚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유호균님께서 화면에 이렇게 잡히시려면 유호균님이 어느 쪽으로 와야 되죠? 저 PD님? 유호균님께서 중학생 때부터 네, 맞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네네. 앵커를 했는데 네네. 지금 그때가 몇 이렇게 년도였죠? 컸는데 그때가 2015년도 6년도. 네. 자리를 바꿔야 저기 유호균님이 화면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예. 여기를 뭐라고? 이쪽. 네. 예. 지금 유호균님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나경 앵커를 팬으로서 존경했는데 이렇게 훌쩍 커서 지금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가 얼마나 잘 스튜디오를 지키고 있는지를 지금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잘해요 안나경 앵커가. 아닙니다. 성태 선배한테 배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런 네. 사회생활의 비결? 딩동댕. 잘하시네요. 오늘 혹시 앵커 준비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앵커 준비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아까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잡지 동아리 네, 에서- 잡지를 만드시는 대학생분들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5명이 같이 오신 거죠? 네, 저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떤 잡지를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잡지는 이제 지방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는 잡지인데요. 저도 이제 경상남도 창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 도시가 어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취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경상남도의 마산, 진주, 통영 지역이 3가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직접 저희가 내려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서울과는 다른 이런 재밌고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 지방생 아니세요? 네, 앵커 지방생 아닙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팬으로서 뵀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새싹님도 질문할 게 있대요. 안나경 네. 앵커한테. 저는 사실 그 안나경 앵커님에 예.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그 앵커 일 하다 보면 별 사건들을 다 접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사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보는 학생인데 사실 그런 거 말할 때 뭔가 약간 울컥하시기도 할 것 같고 되게 멘탈이 좀 붕괴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상에. 저는 그 되게 눈물이 많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막 말도 못하겠고 그런 게 많은데 멘탈 관리? 일 관련해서 보다는 아. 그런 사건 관련해서 되게 많이 무뎌지는 자신이 되게 싫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는 사실 인생 선배인 우리 성태 선배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보를 가지만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특보할 때 보면 이제 재난 특보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가 많은데 이제 방송에서 그런 감정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얘기하면 옛날 세월호 특보도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이제 힘들긴 하죠. 아무튼 뭐 이런 자리에서 쭉 요즘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으니까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방송 중에는 그냥 약간의 감정은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최대한 드라이하게 보내야 되고요. 말을 해야 되고. 근데 방송이 끝나면 약간 그 영향은 있어요. 특보의 경우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도 앞서 그 신촌 모녀 사건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감정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죠. 맞아요. 근데 또 그렇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메일로 보내시면 네, 제가 메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관리법은 아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 제작진들은 저의 멘탈 관리법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아무리 유튜브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네.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아, 특별한 건 아니고 좀 크게.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안나경 앵커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혹시 끝나고 사인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이따 사진도 같이 안나경 앵커가 다 감사합니다. 찍어드릴 네, 거예요. 저희 박성태 앵커랑 저희 다 같이 사진 찍을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작가님 아까 댓글 다른 의견들 혹시 주실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거나 예.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배승민님 역시 앞줄이다. 그 있죠. 앞줄 한마디씩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학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취재하거나 제가 리포팅을 해야 될 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되게 오래 뉴스룸 진행을 하셨는데 뭐 나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나 좀 그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새싹님이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긴장은 호흡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내뱉는 숨을 길게 내뱉을 때 약간 긴장이 좀 풀리는 듯한 느낌? 그게 가장 쉽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성태 선배 혹시 긴장 푸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특보하면 우리 박성태 앵커거든요. 네. 특보 막 계속 들어갔어. 긴장하고 있어서요. 너무 긴장. 딱히 긴장.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네, 계속. 손을 꼼지락. 성태 선배 하시는 거 안다. 이렇게 맨날 뭐 적으시잖아요. 종이에다가. 예. 그러니까 저는 크게 사실 생방송을 예전에 특보하면서 많이 해서 이거 아무리 유튜브 좀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 생각만 합니다. 생방송 들어갈 때는 욕은 하지 말자. 예. 왜냐면 나머지는 사실은 그 상황에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방송이 사실 너무 엄숙해서 그냥 쭉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버벅거리더라도 그냥 우리가 평소 말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승민아 너는 어땠어?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술 관계도 사실 뭐 틀릴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크게 저는 물론 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속어는 쓰면 안 된다. 요것만 명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혹시 그러면 저희가 그 앞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로 댓글 주신 분들 중에 2분 골라서 영화 상품권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기 박춘경님께서 주셨는데
박 부장님 사비로 영화표 쏘시는 거라면 반대입니다. 안 받겠어요라고 했는데 사비 아닙니다. 예, 예. 사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월산 명박님 많으시죠? 영화 상품권보다 나경 씨, 성태 씨 친필 사인 JTBC 굿즈가 더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컵에다 이렇게 영화 상품권에 사인해서 드리면 네, 그거 그러겠습니다. 근데 가서 제출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월서맘님. 그다음에 월드컵 관련해서 엘리 킴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손흥민 선수 골 불발됐을 때 아파트 위아래 옆집이 다 한 집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생각이시죠? 상당히 정말 그 아쉬운 볼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했고 최 기자 웨이드님께서 박앵커님과 안앵커님은 어제 어디에서 경기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맥주 한 잔도 기울셨을지요?라고 했는데, 예, 저는 기울였고. 저는 집에서 봤는데 맥주는 기울이지 않았고, 맥주는 네, 떨려가지고 사실 자꾸 채널을 돌아가면서 틀었다가 잠깐 봤다가 또 떨리니까 딴 데 틀었다가 이러면서 봤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는 어디서 보셨죠? 저는 사실 저기 잠시만요. 저희 진행 PD가 계속 멘탈관리법과 있거든요. 관련이 있나요? 저기 계용우 PD님 이거 얘기해도 돼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김광재 PD님 죄송합니다. 김 PD님 이거 얘기해도 돼요? 어디서 봤는지? 오케이. 지금 제 뒤에 그 방송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인이어로 이 안에 부조라는 데가 있잖아요. 조종실. 거기에 많은 방송 제작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소리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근처에서 상암동 인원에서 상암동 인원에서 저도 맥주잔을 잠깐 기울이면서 축구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혹시 이 말은 꼭 스튜디오 와서 하고 싶다라는 역시 대전 돈가스님. 대전에서 오신 돈가스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거죠? 예. 저도 아까 어떤 분께서 중학생 때부터 뉴스룸을 봐왔다고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거의 10년 동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항상 JTBC 뉴스룸에 인상을 받은 것은 뭐 다른 언론들도 다 그렇겠지만 좀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오늘도 그 자리에 일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는 방식이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완성된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뉴스룸 앞으로 더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할까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의견들을 듣는 게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 밖에 나가면 뭐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친구의 친구나 다른 맞는 그다음에 취재원들도 있을 거고 많은 의견들을 듣죠. 그리고 실제 뭐 유튜브나 기사에 댓글에 올라오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저는 많이 듣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비하인드 뉴스 한참 할 때 어느 언론 하는 대학교 동호회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냐라고 조사 메일이 온 적이 있어요. 조사를 좀 요청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의견은 듣겠지만 뉴스가 시청자들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계속 판단을 하고 그걸 따져야지 시청자들에서 이걸 좋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쟁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화물연대 팝 같은 쟁점이 있고 앞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치킨 문제가 있고요. 대표적인 쟁점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지만 성범죄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라는 민감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많은 분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나 고민을 하지 않고 가면 사실은 선정적이거나 또는 너무 뭐랄까요 포퓰리즘적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걸 많이 고민한 분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들어야 되지만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사장이나 국장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그 뒤에 분을 잠깐 눈에 띄었는데 이 네임이 짝배기예요. 짝배기. 그래서 이거는 짝배기라는 이 대화명을 썼을 때는 나한테는 마이크를 한번 줘봐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실 저는
TV에 나오기 싫어서 뒷자리 앉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또 마이크까지 잡게 됐는데 예. 짝배기는 제가 가끔씩 올리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요. 예. 이왕 이렇게 방송 나온 김에 좋아요랑 어머.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잠실에서 볼보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좀 보고 잘하거든요. 예, 그거 보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짝배기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짝배기는 참고로 왼손잡이를 일컫는 말인데 예, 그래서 일단 이걸로 선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짝배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30명이라도 나중에 좀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두 분 선정해서 댓글에서 영화상품권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해 주시면 저를 우려해 주신 박준경님 주소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영화상품권 드리고요. 그리고 월산 명방님 JTBC 굿즈 더 갖고 싶다고 한 분에게 일단 영화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정식 유튜브 오픈 뉴스룸은 끝나지만 계속해서 아마 이 채널은 약 5분 정도 더 열려 있을 겁니다. 여기서 견학 사진 찍고 하실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실까요?